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1월 4일 마감 브리핑 두 번째 시장 관련된 얘기 부분들을 일부에서 꼭 그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제2의 크루도족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제2의 한일합병이라든지 이런 걸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이라든지 여기에 더 많은 신경 부분들을 쓰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똘똘 뭉쳐야 된다는 얘기 부분들은 꼭 주변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좀 다잡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1월 4일 마감 브리핑 두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에서 병곡이 가까워졌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사드도 이런 얘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고,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 삼성, SK하이닉스, 삼성하고 SK하이닉스 최근에 이제 종목군들 아무래도 지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다 보니까 이 종목군들이 조금 약세이면 지수 자체는 그렇게 빠르게 반응을 하지는 못해요. 근데 실적 관련 예비 가이던스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특집 방송에서 그 반도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신저가 보이는 이유, 뭔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역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비탄력적으로 움직이긴 합니다만, 이 내용 부분들이 공포가 되면, 오픈이 되면 주가라는 부분의 상당 부분 선반영 부분들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측면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상해종합지수가 2%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얘기 드렸던 부분이 유가 바닥에 나왔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서 뭐 잔바닥은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사드라는 부분도 보면 변곡점이 나왔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했을 때 뭐 그 시점에서 요일당 바뀌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똑같죠. V자가 아니라 스무스하게 U자형 반등 부분들을 하는 거죠. 변곡이라는 게. 상해종합지수도 그런 U자형 변곡, 그 다음 유가도 유가형 변곡, 여기에 이제 1월달, 이제 1월 말에 FMC 회의가 있습니다만은, 섣불리 올해 여러분들 보실 부분이 이제 1월부터 1분기, 2분기 계속 그 FMC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작년에는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빨랐죠. 금리 인상 부분들 했지만, 올해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것은 섣불리 금리 인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섣불리 금리 인상 못합니다. 그럴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높질 않아요. 가장 가깝게 보실 부분이 연준에서 보는 여러 가지 지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경기 지표, 체력 관련된 부분에서 어제 전일 미국 시장의 ISM 제조업 지수 시장 예상치보다 더 하락이 나왔던 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분기, 2분기 측면에서 볼 때 작년에는 금리 인상 속도 부분들을 튀었던 게 미국의 연준이라면 올해는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가기 상당히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ISM 제조업 지수는 2년 만에 최저치가 나왔어요. 역으로 금리 인상 속도 부분이 더디게 진행될 때에는 위험자산 쪽에 작은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해종합지수도 마찬가지고, 애플의 실적 부분들에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애플 때문에 무역전쟁과 연결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 부분에서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하고 아이폰 X 스마트폰을 작년에 얘기를 많이 드렸죠. 경쟁력이 끝났어요. 물론 경쟁력이 끝났다 해서 요익당하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까지 해온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인 규모 부분에서 스마트폰 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스마트폰 쪽에서는 성장세가 100이라면 이 100을 이상 더 오버하기는 이미 꺾였어요. 중장기 하락 추세 부분들을 진입될 수 있고, 여기서 새로운 성장 부분들을 진행한다 하면 다시 전고점 넘어가는 거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계속 화웨이라든지 샤오미 쪽에 시장 파이 부분들을 뺏길 수밖에 없는, 이미 그 트렌드는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미 진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실적이 꺾였다라는 의미 부분들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왜? 애플 자체의 경쟁력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지,
애플로 인해서 물론 무역전쟁 여파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경쟁력 부분들이 훼손이 되고 있는 흐름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 부분들이 나온다는 측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필요가 있다라. 그래서 내년에는 금리 인상 속도 부분들이 빠르게 올라가기는 이미 힘들다. 작년 3, 4분기, 4, 4분기부터 계속 이런 쪽의 얘기 부분들 얘기를 드렸죠. 달러가 강세가 나온다고 했을 때 75선에서 제가 꺾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달러 인덱스 꺾이기 시작했어요. 이미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달러는 근데 이제 뭐 중간중간 달러라든지 뭐 환율 관련된 부분이 하루아침에 여기는 속도가 더 느려요. 왜? 워낙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 자체가 매머드급이에요. 그래서 97에서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95선까지 95선 초반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올해 1분기라든지 2분기 정도 1분기 정도까지는 하락할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다. 이것도 역시 반대로 장중에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이건 시장 전체적으로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신흥국 쪽에 자산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측면 부분들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꼭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얘기를 드릴 부분이 오늘 아침에 모닝 브리핑에서 이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 장중에 중국에서 경기 지표가 하나 나온다. 어제 다우지수 하락 부분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중국 지표의 결과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발표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캡처해 가지고 올려드렸죠. 링크를 올려드렸죠. 그 시점부터 상해종합지수와 심전지수가 마이너스권에서 쭉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2%대까지 상해종합지수 2%대 심천지수 2.7%인가요? 2.7%까지 급등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의 12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53.9로 6개월 사이에 최고예요. 지난번에 PMI 제조업 PMI는 하락이 나왔지만 서비스업은 최고가 나왔어요. 약간 상반되죠. 분야가 틀려요. 서비스업하고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 PMI 자체도 상승을 이끄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 하면서 차이신 12월 종합 PMI는 5개월 최고치 전월이 51.9였는데 이번에 52.2까지 여기에 이제 물론 아직 협상 기간이 한 2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아직 본질적인 부분에도 지재권 관련된 부분하고 5G 쪽에서 어떤 패권 부분들의 분할 부분들 할 것인가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12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린 부분이 뭐냐면 그 전까지 논의 자체도 안 했어요. 항상 보면 논의 자체도 안 했는데 지금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논의 자체를 안 했을 때의 불확실성이 클까요? 아니면 논의를 했을 때 기대감과 불확실성 부분이 클까요? 당연히 현재가 기대감이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2%, 심천이 거의 3% 가까운 상승을 이끌었던 가장 큰 매개체는 조금 전에 차이신 서비스 제조업 지표, 서비스업 지표의 6개월 사이 최고치가 나온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중국의 상무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달 7일, 다음 주죠.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무역 협상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 라는 부분에 전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이번 달 말에 중국의 넘버 2, 시진핑 다음에 넘버 2, 왕치산이 다보스 포럼이 이번 달 22일부터 25일까지가 있습니다. 아직 뭐 트럼프하고 뭐 회담 관련된 내용 부분들은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할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 얘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지 모르지만 일단 뭡니까? 1월 달에는 서로 계속 논의 부분들이 긍정적인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던 케이스에서 논의 부분들이 고위급 회담처럼 계속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에 다음 주 CS, 다음 달에 MWC, 그리고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들 실감이 안 되죠. 실감이 될 때에는 이미 주가는 저기 위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항상 투자라는 부분이죠. 너도 나도 여기에 관심 두는 데에는 먹을 거리가 없어요. 거기는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빠른 투자자는 미리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들어가서 포진하고 있다가 모든 사람이 의뢰로 오면 매도하고 다른 쪽에 새로운 세계 부분들을 개척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논의 자체가 없었던 곳에서 논의가 지금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고, 오늘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12월달 중국 경제공작회의라든지 여러가지 회의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대수 부양의 어떤 키워드 1대1로에 대한 키워드 부분들 분명하게 명확하게 제시를 했어요. 리커창 총리가 조만간 중국의 은행, 그 다음에 지준율, 은행 지준율 세금 인하할 거라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 바닥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해종합지수. 근데 상해종합지수의 반등 부분들이 진행되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수에 반등하고 시차를 두고 반영이 돼요. 왜? 우리나라의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상해종합지수 따라가기 때문에. 물론 상해지수 따라가는 게 제조업에 많은 연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차는 있지만 중국이 가니까 우리나라 못 간다는 것보다는 중국에 돌아서면 어떤 분위기가 되나요? 분위기 자체가 이제까지 불안심리의 변동성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상승의 전환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의미 부분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은행 지준율, 세금 인하 이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어딨나요? 작년에 다우지수에서 트럼프의 감세 정책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다우지수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걸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상해종합지수하고 우리나라의 반등 부분. 그게 아니더라도 종목군별로는 시장의 긍정적인 기대치 부분, 이제까지 없었지만 마이너스권에서 지금 플러스의 기대감 부분을 가질 수 있는 다음 주 중차관급, 그 다음에 22일이라고 25일 혹시 모를 왕치상과 트럼프의 회담 가능성, 거기에 그 사이 FMC 올해 상반기 FMC에서 금리 인상 한 번 정도는 하겠죠. 많이 하면 두 번. 근데 저는 한 번 정도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진행한다고 해서 그 이상 뭐 금리 인상 속도 부분 높인다든가 이런 기조 부분들을 올리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왜? ISM 제조업 지표가 2년 내 최저치가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부분들에 대한 속도 조절 부분이 분명히 명확하게 될 거고, 다음 주에 이제 FMC 의사록이라든지 그 다음 이번 달 말할 있을 FMC 회의에서 뭐 문서상으로 이런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면 빨리 움직인 투자자분들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확인하고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트렌드를 보고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지, 확인된다면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는데 그걸 보고 투자하는 것은 투기예요, 투기. 그런 측면 부분들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오늘 종목군들 보면 장중에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제가 올려드리고 있죠. 뭐 저희 이제 연구원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 중요 기사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캡처해가지고 아니면 올려드리는데, 오늘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올려드렸던 자동차 판매 실적 관련된 부분들을 주목하셨어야 돼요. 현대 기아차, 삼성의 그 건설 관련된 부분도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현대 기아차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 삼성역 부지, 한전 부지, 그걸로 인해서 정말 문매 맞았고 저도 엄청나게 뭐라 그랬어요. 그 금액이면 10조의 금액이면 지금 지리자동차처럼 몇 개 기업을 사고 브랜드 평정하고도 끝났어요. 그리고 뭐 전기차든 수소차 아마 다 만들고도 끝날 돈인데 했지만 아무튼 뭐 저질러진 거니까 그로 인해서 주가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핍박을 받았죠. 근데 이제 이게 내년에 풀리기 시작하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외 쪽에서 판매가 일단 증가돼요. 중국을 제외하고 지금 그 외 지역에서, 중국도 물론 반전하고 나오긴 합니다만 그 외 지역에서 수치를 잘 보세요. 오늘 그 현대차 판매 실적 관련된 글로벌 내용 부분들 카카오톡 텔레그램 올려드렸죠. 지금 장세에 12월부터 얘기를 드렸어요. 어떤 거냐? 어떤 작은 산업별 모멘텀, 개별 종목군의 모멘텀, 정책적인 모멘텀, 이게 정말 중요하다. 단기간에 수급이 집중되고 모멘텀 자체가 시장에서 반응하는 게 물론 매 기간마다 진행되지만 특히 1년에 딱 한 번을 매매를 해야 된다면 12월 말, 12월과 1월, 2월 이 기간 내에 딱 한두 달 정도에는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는 구간이고 그 기간 내에 움직였다 하면 20-30%는 쉽게 움직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중반에는 이게 좀 실적에 따라서 약간 축소돼요. 가장 그 기운 자체 탄력 부분에서 강한 구간이 현재 구간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매 기사, 매 모멘텀, 산업별 섹터 부분의 흐름 부분들을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보고 지나가는 기사일 수도 있지만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내가 주식시장의 움직임 부분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그 예민함 자체에서 정말 많은 움직임 나오는데 하나만 잡아도 돼요. 하나만 잡아도 20-30%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 기사 부분들 메신저하고 카카오톡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관심 당연히 줘야죠. 자동차 섹터가 오늘 기아차가 6% 나왔고 조선업종이 지금 다시 상승이 나왔고 증권업종도 움직이고 있어요. 증권업종도 스물스물. 그리고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난티가 11,000원대 코멘트 들었는데 스물스물 22,000원 넘어가고 있죠. 한국전력도 28,000원대 얘기 들었는데 스물스물 34,000원대 넘어가고 있죠. 그거 느껴야 돼요. 그 다음에 게임주들 넥슨이 지금 그 지분 매각 부분들 한 김정주 씨. 저는 매각 게임 관련된 부분 넥슨 자체도 너무 아깝긴 합니다만 매각해서 김정주 씨가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산업군의 제2의 손정이가 될 수 있는 손정이가 되고자 하는 흐름 부분들을 진행한다면 정말 맹렬하게 찬성을 드리고 싶어요. 왜? 아까도 일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혁명부터 됐을 때 정말 큰 변화가 하나만 일하는 게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다 바뀔 거예요. 제가 느끼는 부분은 물론 그 시대에 없었지만 이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영국에서 산업혁명 부분들이 나오면서 뭐 어떻게 됐나요? 석탄, 그 다음에 석유, 그 다음에 중동 이 큰 흐름 부분 에너지 밸류 부분들까지 다 바꾸면서 여러분들 실생활까지 다 바뀌었죠. 그에 버금가는 흐름이 4차 산업혁명의 5G 제너레이션, 5G 혁명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어요. 항상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변화와 변동성이 생기면 뭐가 생기나요? 그 투자할 수 있는 공간 자체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진다겠죠. 이걸 잡느냐? 다 잡을 수는 없어요. 다 잡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흐름 중에서 내가 최소한 하나, 두 개만 잡는다고 생각하면 4개, 5개가 와요. 그럼 우리는 목표치를 낮춰요. 목표치를 낮춘다고 해서 뷰가 낮는 게 아니라 하나, 두 개를 잡는다 하면 4개, 5개를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작년에 장보고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마감 아직 안 낸 것도 있습니다만은 한 달에 아니 분기에 하나 정도만 해도 저는 만족합니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6호, 7호, 8호까지 진행이 됐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목표치를 낮다고 해서 뷰가 낮은 게 아니라 마음을 약간 비우고 편안하게 접근하면 더 큰 수익 부분들을 주는 게 현재 우리나라 지정학적 부분에 있어서 기회가 지금 생기고 있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혼란스러울 수 있죠. 위아래를 흔드니까.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독일의 사례도 보면 몇 년 흔들었는지 몰라요. 몇 년 흔들었는지 몰라.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반등하다 그 다음에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쭉 갈아가면서 아 이렇게 병합돼서 돈 쓰는데 어떡하지 라는 부분들의 패배의식 부분이 팽배했을 때 그게 저점이었고 그때부터 주가 퀀텀 점프했다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5G 혁명이라 말씀드렸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산업혁명을 버금갈 정도의 큰 움직임이 대골대골 여러분들의 앞에 스노우볼처럼 굴러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정학적 부분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산업 자체가 대골대골 굴러오고 있습니다. 빨리 굴러오면 좋겠죠. 근데 정말 느리게 굴러오고 있습니다. 정말 느리게 굴러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스스로 혼자 조급해가지고는 그 흐름 부분 참을 수 없어요. 내가 그 스텝 부분들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다우 급락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알고리즘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더 클 수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락의 변동성이 크면 반등도 더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변곡점 신호가 커지고 있고 점도 큰 시장 자체가 열리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 부분들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1월 4일 이슈면허 주식 뉴스 공장
두 번째 시장 관련된 뷰의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